네, 저는 서준원이라고 하고요. 도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것을 재미로 심도 있게 탐구하는 공학 박사 서준원입니다. 이번에 제시한 컨셉이 굉장히 건축가들을 벗어나서 일반 다양한 시민들 그리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창작물을 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고등학교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북촌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벌써 13년 정도 되어 가고 있거든요. 가장 인상 깊게 만들어진 인연 중에 한 분이었던 중앙고등학교 지리교과 선생님이신 이지원 선생님과의 인연이 너무 또 소중하고 귀한데, 그분께서도 또 이러한 그 학생들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과 함께 이 지역에 대한 탐구를 학생들, 10대들 학생들의 눈으로, 그들의 관점, 순수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같이 해보고 싶다. 저는 북촌에 있는 학교의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북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세계로 생각하고 지역으로 행동하라, 이런 말을 지리교사는 참 좋아하는데 그걸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저는 북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북촌을 다만 학교가 있는, 그래서 등하교로만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남기기에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북촌을 좀 다양한 관점에서 다채롭게 만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번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마침 그런 또 하나의 기회를, 그리고 저에게도 또 하나의 시선을 던져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북촌이라는 지역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이야기 자산들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숨겨져 있는 그런 북촌의 이야기 자산들을, 북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감정으로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이 있게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2학년 일반 중앙고등학교에 재적 중인 홍은동에 살고 있는 최수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인문사회 아카데미 일원으로서 일단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됐고요. 활동량이 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진짜 그 생각이 정말 안 날 정도로 자신을 좀 많이 방성을 하게 될 정도로 정말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1학년 때 기숙사에도 있어봤고 또 역사 과목 수행평가를 하면서 개동이나 가회동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때는 제가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북촌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정말 많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역사 수행평가를 할 당시에는 주로 구한마을 역사에 대해서만 이제 교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구한마을이랑 우리 1980년대, 90년대 이 사이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알게 되어가지고 그게 좀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답사한 장소는 원서동과 개동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원서동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원서동 한 골목길을 답사하면서 안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일단 이 골목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에 고도 제한을 풀게 되면서 빌라촌이 무성하게 들어섰던 곳이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한 한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빌라촌이 들어설 당시에도 꿋꿋하게 이런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한옥의 모습이 저를 살짝 아련하게 만들었달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그림을 꼭 그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전학을 갔었거든요. 전학을 간 바로 다음 날에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정말 모르는 친구들, 모르는 장소, 모르는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살짝 좀 외롭고 쓸쓸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 이런 한옥을 보게 되면서 과거의 저 자신을 살짝 보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입이 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쓸쓸함과 아련함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고요. 사실 완벽한 방법은 90년대 전, 그러니까 빌라촌이 들어서기 전의 모습처럼
아예 한옥을 싹 다 다시 짓는 거일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거는 경제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북촌에 관련돼서 서울시장이 된다면 북촌의 여러 유산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 체험관 같은 것도 설치할 예정이고, 답사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유산들에 관련돼서 표지 같은 게 없는 것도 많이 아쉽더라고요. 여러 가지 표지나 그런 거를 과거 터에다가 두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게 상기시키도록 만들겠습니다. 나에게 북촌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과거에는 유치원도 다녔었고 초등학교도 다녔었고 중학교도 다녔잖아요. 지금 와서 느끼는 건 항상 추억이에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그 자리가 없어진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 선생님분들도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 완전하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게 추억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이 북촌에서의 기억도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유치원 때 기억처럼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해서 이 순간을 최대한 즐겨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앙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은평구 진관동에 살고 있는 중앙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홍상유입니다. 제가 사실 원래 전공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철학과를 지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학 쪽에 관심이 원래 있었어서 그거랑 연결돼서 건축 쪽에 관심이 있어서 책도 몇 번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역사에 따른 건축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었는가, 되게 건축에도 인문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었고, 건축에 원래 관심이 있었던 터라서 이번 기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북촌을 몰랐어요. 약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진관동에만 매몰되어서 살고 있었던 터라서 주변의 공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중앙고에 다니게 되면서 북촌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북촌을 거닐게 됐는데, 저희 은평구 제가 사는 곳 옆에도 한옥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그 한옥마을은 진짜 새로운 느낌의 한옥들밖에 없어요. 다 약간 신축이고 카페들 많고 빵집 많고 요즘에 트렌디한 이제 그런 MZ세대 성향을 반영한 그런 상가들이 많았다면, 이쪽 북촌의 한옥 이제 상가들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많았어요. 오래된 상가들도 있고, 그리고 한옥만 있는 게 아니라 한옥과 연결된 다른 오래전의 붉은 벽돌이나 예전 건축의 자재들이 남아있어서 그 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느낄 게 많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행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 사는 공간을 구석구석 들여다볼 때가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원래 있던 그 은평구의 어떤 한옥마을 같은 데서는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았고 인위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북촌에 오면서 북촌을 또 거닐면서 약간 여행하는 기분으로 이제 한 들여다봤을 때, 인간이 사는 공간이다, 약간 생활이 묻어나는 공간이다,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답사를 갔던 공간은 원서동이랑 개동인데, 제가 개동은 원래 학교 많이 다니면서 많이 되게 지나쳤었고, 원서동도 안 가본 게 아니고 제가 가끔씩 우울한 기분이 들 때 학교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면서 원서동을 많이 거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또 이제 견학이라는 이제 새로 주어진 목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구석구석 들여다보다니까 약간 처음에 거닐었을 때는 그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이랑 색깔이랑, 그리고 그게 나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까지만 알아봤다면, 답사를 하면서 이제 그 장소의 역사도 알게 되고, 그 장소가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어땠고 그리고 현재는 또 어떻고를 이제 들어보고 다시 집중해서 보게 되니까 전과는 다른 새로운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역사가 있으면은 항상 느껴지는 게 달라요. 제가 이제 만든 작품은 이제 제목은 이제 발인데요. 발이라는 게 신체의 일부인 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필발자가 있는데, 거기서 발을 따와서 제목을 발이라고 지었는데요. 제가 이 제목을 발이라고 지은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제가 은평구에서 개동을 처음 오고 거리를 거닐면서 느꼈던 게, 내가 살던 진관동은 고층 아파트밖에 없고 되게 척박하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곳의 이제 상가들은 다 약간 층고가 낮고 그리고 조금 더 아늑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처음 들었던 생각이, 여기 되게 세트장 같다, 영화의 배경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발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
조밀조밀한 귀여운 상가들에 불이 하나씩 켜지는, 불이 발하는 그런다는 의미에서 이제 발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공간에 사람들이 대화의 꽃이 핀다 에서의 대화의 꽃에 발화가 있고 발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따뜻함이 발한다 로서의 의미의 발이 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현재 북촌이 되게 신기한 공간이 많은 것 같아요. 개동 중간에 보면은 그 현대 한옥이랑 오래된 붉은 벽돌이나 파란색 벽돌, 타일 같은 느낌의 그런 이제 오래된 그 흔적들이 남아있거든요. 한옥은 예전 거고 오히려 그 붉은 벽돌이나 파란 타일이 현대적인 건데 오히려 한옥을 최근에 지었고, 그다음에 이제 붉은 벽돌이나 파란 타일을 타일이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신기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이 살짝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역사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흐름으로서 그게 맞물려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들을 약간 흉하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런 점이 사실 북촌의 약간 방향성, 북촌의 특징이 될 수 있게끔 이제 환경을 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북촌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간의 뜻을 생각해보면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란 말이에요. 사람 사이를 뜻하는데, 그래서 북촌이 이 사람 사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이제 궁궐도 양옆에 있었고 사람 서로의 이제 공간을 지켜주기도 하고 사람 서로를 매개해주기도 하고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들이 오가는 바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람 사이인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회동 사는 중앙고등학교에 온유진입니다. 건축 비엔날레라는 저랑은 정말 연 없어 보였는데 이런 저의 탐구를 할 수 있는 곳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지원 선생님 도움으로 여기 이런 곳에 올 수 있다면 무조건 오겠다라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정말로 그냥 저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도시 건축에 한번 참여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치열하고 이 치열하다는 게 제 내부에서도 치열해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그냥 모든 것들을 하는데 원래라면 엄청 길게 느껴졌을 시간이 빨리 가서 매번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혼자 하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도 전에는 조금 서먹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사이가 많이 돈독해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북촌에 대해서는 원래는 저는 북촌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북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돌아보니까 훨씬 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번에 보게 되면서는 북촌이 단순히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약간 정보로서도 알 수 있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이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더 공부해야 하지만요. 예를 들면 저희가 고이동 가옥을 갔을 때 전에는 사실 답사라고 하면서 가본 적은 있지만 그냥 전시관인 것처럼 즐기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도 역사가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고이동 선생님이 그 집을 지으셨고 그리고 후대에 그것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시간의 위계를 알 수 있다고 할까요? 우리 지질학자들이 땅의 정도를 보고 시기를 유추하듯이 그것을 볼 수 있어서 인과를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원서동을 답사했는데 그 중에서 초반에 갔던 원서동 빨래터가 기억에 남았어요. 물에 사실 첫 인상부터 되게 좋았던 게 물을 제가 원래도 좋아하는 재질거든요. 뭔가 맑고 다른 것들을 정하는 힘이 있다고 예전부터 믿어져 왔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량하다고 늘 생각해왔어요. 근데 물소리가 이렇게 돌과 스쳐 지나가면서 그 흐르는 물의 소리가 생각보다도 더 청아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게 되는데 그 역사도 역시 선생님과도 관련해서 기억이 많이 남아서 물 소리와 시간의 흐름을 같이 엮어서 작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카메라로 잡아내는 그런 것을 제가 작품 속에 담았고요. 그래서 흐름을 찍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제 길을 올라오면서 보르무무를 찍는 한 분을 뵀어요. 사실 관광객들은 이런 역사적인 유물을 찍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 없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찍은 원동력이 뭘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동력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옆에 정말 아름다운 나무와 가로등이 있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적인 미 자체가 사람들을 역사의 흐름으로 빠뜨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흔히 우리가 인스타그램업을 한 것이 현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데, 그것에 또 사진이 얼마나 잘 찍히냐가 사실 거의 전부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멋을 살리면서도 이제 외관도 조금 더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하게 신경 써서 사람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사에 빠뜨려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휴대폰을 그리게 되었고요. 또 그 당시 빨래하던 모습이 어떨까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담아봤고,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휴대폰에 찍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모든 역사나 인과가 숨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알 자체가 굉장히 즐겁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원래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이라면 그게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거닐었던 북촌이 의미를 갖게 되면서 정말 그 오늘도 집에서 학교까지 왔는데 그동안 조금 더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재밌겠죠. 현대인들은 자꾸 자기가 말하는 효율적으로 이곳을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좀 상업적이라고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역사를 보존할 것인가 혹은 효율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근데 저는 두 개가 병존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최대한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문화재 그리고 역사가 북촌의 심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역사 때문에 이곳에 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그 둘을 최대한 모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까랑 계속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좀 더 힘을 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북촌은 제 삶의 터전을 넘어서 하나의 스승인 것 같아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가끔은 거리를 걸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참 원래는 몰랐었는데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조금 걸어 다녀 보니까 북촌만큼 공기가 맑고 생각이 잘 나는 곳이 없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인생 그리고 삶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준 제 스승인 것. 저는 가회동에 살고 있는 중앙고등학교 2학년 신현채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북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이런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어요. 뭔가 많이 배우고 또 새로운 경험이 된 것 같아요. 특히 답사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이거 만드는 시간에는 꽤 오랜만에 이런 거 해본 것 같은데 다양한 재료 가지고 저의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표현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많이 알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익숙하고 그냥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익히 들어서 좀 이런저런 북촌의 이야기들이라든지 이웃 같은 그런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 이 프로젝트 하면서 의외로 제가 알고 있던 부분 외에도 다양한 북촌의 면을 볼 수 있었어요. 북촌이라는 곳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또 살고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가지는 그 의미가 또 남다른 것 같아요. 또 색다르고 각자 의미가 다른 그런 곳 같은데, 기존에는 그냥 등교하고 하교하고 아니면은 어디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길들을 걸었던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목적을 가지고 답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동네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었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작품 제목은 언덕인데요. 가회동하고 원소동 주변으로 돌았던 것 같은데, 언덕이 되게 많은 동네잖아요. 특히 원소동 같은 경우에는 언덕을 걸으면서 저한테 느낀 감정들을 조금 표현한 것 같아요. 한 부분에는 제가 이번에 답사를 가고 하면서 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걷고 관광하고 지나치는 그런 모습을 담았어요. 북촌이 가진 관광지적 모습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반대쪽에 일부러 이렇게 풀과 나무 같은 거를 많이 배치해서 가려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일부러 주게 했는데, 제가 맨날 다니는 언덕에 대해서 묘사하고 싶었는데, 이 제가 다니는 언덕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지 않을까, 저만 알고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한테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 모습을 좀 담아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관광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지금 숙박업소 같은 것도 꽤 많고 호텔 이런 것도 꽤 많고, 개동길만 나가봐도 뷰티크 상점이나 이런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던 북촌의 모습은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정책 같은 거 결정할 때 보면은 관광객이냐 아니면은 주민들이냐 아니면은 상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어떤 집단에만 집중을 해서 북촌에 가꾸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다 같이 이 공간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좀 그런 북촌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북촌이라는 공간 자체가 원래는 되게 사람들 사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한옥을 보존한다고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상업화가 많이 된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가게들도 많이 들어서고 또 관광객들을 위한 오락시설 같은 것도 꽤 많이 생기고, 그것 따라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많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불편해서 북촌을 떠나게 되고, 북촌에서 더 이상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면을 찾지 못하고 이사를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을 보고 있으면 너무 좀 심란한데, 근데 그 변화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레드존하고 옐로존을 만들어서 골목길을 일정 시간 동안 통행 제한을 하는데, 저는 그 정책이 과연 지금 실행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꽤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만 해도 그 레드존인 골목에는 예전에는 많은 친구들이 살았는데, 분명히 애들도 많이 이사 가고, 지금 걸어보면은 미술관, 갤러리나 게스트하우스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을 주민들이 산다고 주민들이 소음에 불편해 한다면서 통행을 제한하는 거는 너무 시기상 너무 늦은 대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동네를 걷다 보니까 그 편의점하고 거기 레드존 안에 있는 상점들 주변에서는 플랜카드에다가 레드존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써놓고 상생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생이라는 것 자체가 북촌과 주민 그리고 거기에 사는 상점과 또 관광객들을 모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반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떠나간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인정을 하게 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북촌에. 요즘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시간 안에 깊이 있지만 또 그들의 감정이 담긴 작품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작품을 빠른 시간 안에 끄집어내야 하는 그런 스케줄로 진행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워크숍을 준비하는 그 과정 동안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께 이제 북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또 우리 멤버분들을 함께 제가 연구한 내용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드리고 같이 답사도 갔다 오고 북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학생들의 깊이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함께 아이디어도 많이 나누고
연구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 이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답사를 진행하고 또 어떠한 그 과정으로 이 아이들의 이 깊은 내면의 마음의 그 감정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나 북촌에 대한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그 재료들, 다양한 재료들 손쉽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클레이라든지 아니면 색종이라든지 한지, 물감, 붓, 그다음에 나뭇가지도 직접 산에 가서 줍기도 하는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재미있게 탐구하고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그 과정을 해보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달되면 좋겠다, 이걸 이끌어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재미난 사전 작업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북촌의 다양한 장소들을 좀 리서치를 하고 그 장소들을 토대로 또 교육 자료도 만들고 그 장소에 대한 설명들도 좀 아이들이 알아볼 수 있게 좀 쉽게 좀 핸드아웃 자료들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깊이 있게 관여해서 이 참여를 해서 이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을까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결과물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맞댔던 것 같고 팀원들하고도 그런데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들, 창의적인 결과물들이 많이 나와서 놀랐었던 것 같고 그만큼 또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종로구 구기동에 사는 중앙고등학교 2학년 김찬영입니다. 행정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 도시건축 비엔날레 자체가 단순히 건축하고 그런 디자인하는 그런 걸 넘어서 어떤 북촌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디자인함으로써 어떤 도시행정 분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북촌 자체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 장소에 대해서 탐구해 보면은 저의 진로 분야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팀원들과 이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하는 것도 행정학이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힘 중 하나인데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가면서 저의 의사소통 능력과 친구들과의 이제 소통 능력 그리고 저의 의견 전달 능력 그리고 또 대인관계 능력을 포함해서 여러 행정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그런 역량들을 키우기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단 이 작품에서도 이 중앙탕이라는 걸 그렸었는데 이게 제가 요거를 그리게 된 계기 자체도 일단 제가 2013년쯤에 이제 유치원 때였는데 이제 꼬맹이 시절에 이제 가족들이랑 손잡고 북촌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앙탕 여기를 와서 목욕을 실제로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이제 하나의 추억의 장소로 남아 있었는데 이게 현재 지금은 전시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 과거 추억의 장소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너무 충격이 들었습니다. 과거 제가 북촌을 생각하는 거는 제가 어릴 적 그 당시 북촌을 회상해 보면은 일단 뭐 한옥들이 많았고 길거리 자체에도 뭐 지금처럼 커피숍들이나 이런 상점들 그리고 이제 다른 대형 외국 브랜드들이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도 어떤 숲과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딱 받았는데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북촌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사람들 간의 정이 좀 없어졌지 않나라는 게 많이 느껴졌는데 과거 이제 그 중앙탕 주변에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어르신들이 앉아서 대화하시던 그런 판상 같은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뭐 저희 학교 앞에 사실 문방구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런 떡볶이집이나 이런 문방구나 학생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주로 이제 커피숍들이나 젊은 층들, 외국층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노리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겨서 과거 향수를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방문했던 추억의 장소가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져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도 컸고 한편으로는 이제 허망감이라는 감정이 크게 들었습니다.
물론 전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외국인들이나 젊은 층들이 보기에는 이게 북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과거에 바라보던 북촌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과 또 허탈감 같은 게 느껴졌고 과거에 이제 생겼던 가게들에게는 이제 표창장 같은 걸 가게 앞에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가게들이 한 6개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남은 가게들도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최근에는 이제 걸어 다니면서 최대한 그런 걸 눈에 익혀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북촌이 변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단어 하나로만 표현하자면 이게 딱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기존 주민들이 쫓겨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정부도 지금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된 것을 보아서 지금 현 정책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다른 수행평가나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일단은 기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시로 할 것 같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자체도 기존 주민들과 새롭게 유입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 종로구청장이 된다면은 여기 주변 삼청동이나 가회동, 개동 이쪽 주민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기존의 지역들은 어느 정도 유지해주면서 새로운 이제 층들을 유입시켜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시면은 적극 반영을 해서 기존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새로운 향유층들이 들어오는 그런 북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북촌이란 한 가지 완성된 요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빔밥 같은 걸로 예를 들어보면은 비빔밥 자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밥은 기존의 북촌에 거주하고 계시던 주민들을 상징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있던 층 위에 새롭게 이제 뭐 여러 나물들, 고기 그리고 달걀 이렇게 새로운 층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계층 사이에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딱 고추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은 이게 밥과 나물과 고기 그리고 달걀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완성된 요리인 비빔밥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촌은 한 가지 요리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 서울 은평구 살고 있는 중앙고등학교 2학년 박건힘 인문사회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마침 또 선생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그냥 새로운 도전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지원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고 진짜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이 북촌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거든요. 입학하고 나서 좀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프로그램 하면서 이 학교 주변이랑 개동, 종로구 전체를 그냥 한번 쑥 돌아보는 그런 활동을 했으니까 뭔가 더 종로구 이 숨은 역사도 알고 제가 거주하는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개동에 대해 답사했고요. 그중에서 관상감 관천대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품 이름은 단절이고요. 제가 관상감 관천대를 보면서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다고 느끼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 관상감 관천대의 그런 위대함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인식에 대해서 되게 부족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유산을 사람들이 왜 모르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북촌의 과거와 현재가 굉장히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관상감 관천대를 이 가운데 과거와 현재에 단절된 경계에 두고 뭔가 그런 매개하는 그런 역할로 관상감 관천대를 넣었고요. 이쪽은 과거고 이쪽은 현재입니다. 과거 구역에는 여기 보시면 뭐 학교도 있고 빌라촌이나 한옥마을 굉장히 아주 층고가 낮은 그런 건물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개동에 고도 제한, 개발 고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제가 빌라를 만들었는데 잠깐 고도 제한이 풀렸을 시기에 약간 빌라가 지어졌던 그걸 표현하고 싶었고 과거에는 뭔가 공동체 의식이 되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끈을 묶어봤고 집 간격이 굉장히 듬성듬성하게 그래서 뭔가 더 한가로운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엉성해 보이지만 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 기억 속에 학교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잖아요. 학교 생활이. 그래서 뭔가 되게 밝은 그런 따뜻한 색감으로 학교를 만들어 봤습니다. 풀을 많이 배치해서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고 여기 현대에는 신문으로 제가 감싸놨거든요. 그래서 사회 현상 같은 거를 이런 현대 부분에 담아보려고 했고
바닥 부분에는 격자 무늬를 만들어서 뭔가 반듯반듯한 더 선진화된 그런 기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풀을 여기 초록색으로 했지만 반대로 보라색으로 만들어서 뭔가 더 인위적인 그런 자연 환경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의도한 건 이 가운데에 줄을 대각선으로 그어서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가운데로 놓으면 어떤 것이 더 선이고 악인지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관람하시는 분이 어떤 것이 더 적절한, 우리 사회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북촌은 사실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역사적인 환경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특성을 더 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잊혀진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답사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근현대사에 관한 건 굉장히 많이 잊혀져 있어요. 제가 근현대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근현대사에 관한 그런 역사적 장소 그런 것도 굉장히 보관시키고, 역사적 유적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북촌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보지 않고 역사적인 장소로 남도록 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북촌은 제2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은평구에서만 계속 자고 날아서 외 지역을 거의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처음 진학하면서 오래 거주하게 된 장소가 종로구, 여기 북촌인데, 북촌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중학교 때는 사실 뭔가 사회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살았는데,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오늘 같은 교육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이랑 인간관계도 맺으면서 새로운 저를 또 형성하게 된 것 같아서 제2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시 옥수동 사는 중앙고등학교 서정원입니다. 건축 분야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비엔날레를 한다는 걸 듣고 사실 서슴없이 신청을 했고, 건축에 대해 조금 더 알고 특히나 저희 학교 일대인 북촌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장소들과 또 그 장소에 얽힌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재밌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기 전에는 북촌이란 공간을 한옥마을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학교에 다니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이 주변 자주 다니는 개동 일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번에 답사를 해보니까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 또 이렇게 다녀보니 이 공간이 더욱 그저 단순히 한옥이 있고 역사 유적이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훨씬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고 그렇게 인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개동 일대를 조사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인상 깊었던 공간이 관상감 관천대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공간이 저희가 잘 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위치해서 쉽게 지나쳐왔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고, 또 그런 마음에 이 공간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곳을 방문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개동 밤하늘이고, 하늘을 관측하던 관측대이다 보니까 밤하늘의 별의 모습을 강조하려고 했고, 관측대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갈라지고 틈이 생긴 모습들을 조금 더 작품에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되고 뒤틀린 이 다양한 돌의 모습을 하나하나 조금 더 세심하게 이 작품에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갈라지고 뒤틀렸다는 것은 인위적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고,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자리에서 같은 바람을 맞고 또 여러 사람이 지나오면서 생긴 흔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하늘을 우러르던 역사 위로 아득히 높은 병풍이들이 오고, 밝고 다른 틈 사이 굳세게 버텨온 역사의 자취를 훑는, 이 시는 답사 끝나고 혼자서 집에 갈 때 사실 생각한 시이긴 한데, 옛날에는 사실 이 건축물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서 별을 관측하는 공간이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제 뒤에 현대 사옥도 들어오고 또 앞에 다양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또 많이 낮아지고 잊혀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는 이 건축물이 무척 거대하게 다가왔고, 그렇게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이 건축물의 모습을 글로 표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를 써봤습니다.
북촌이 각광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계기에는 물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의 한옥이 있고 또 그런 다양한 공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 계속해서 개량 한옥을 짓고 또 비슷한 건축물들을 계속 짓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기존에 남아있던 역사의 흔적들을 조금 더 재현하고 그 흔적들을 보존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만들 것 같습니다. 저에게 북촌은 지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퇴적하고 또 때로 깎이고 다져지면서 지금의 북촌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워크숍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북촌에 대한 연구를 10년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숨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또는 눈에 보이지만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연구 자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연구 자료로 다가가지 않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동네의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게 많은 준비를 하고 또 그것을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느라고 굉장히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과 함께 각 팀을 나눠서 그 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던 장소도 있었고 또 알지 못하던 그런 장소들도 있는 그런 북촌 속으로 우리가 답사를 다녀오면서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각자가 느낀 것들을 서로 토론도 하고 적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구나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사실 처음에 커뮤니케이터 팀들끼리 답사를 갔을 때는 아이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막상 아이들과 좀 답사를 하고 나니까 좀 아이들이 직접 막 제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뭐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들끼리 뭐 유치를 하면서 뭐 이 장소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본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되게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이 활동에 적극적이고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어떤 팀을 따라다닐 때는 그 팀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생각을 하면서 왜 저 구멍이 존재를 할까, 저 벽에. 그런 거를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 활동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이런 활동에서 흥미를 느껴서 되게 궁금하고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촌의 중앙고등학교의 2학년 3반 2번 김규원입니다. 학교에서 인문사회 아카데미에 합격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너무 흥미롭고 좋은 기회 같아 보여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면서 사실 북촌 근처에 살고 북촌에 학교를 다니지만 몰랐던 북촌의 모습들을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제 답사를 다니면서도 새로운 장소도 많이 가볼 수 있었고 그런 새로운 장소들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느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와 관련돼서 북촌은 그렇게 많은 범위들을 가보지 않잖아요. 보통 그 개동길 정도만 다니는데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북촌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답사를 해보면서 북촌의 다른 장소들도 방문해보면서
북촌이 생각보다 넓은 곳이고 다양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구나. 여행하는 마음으로 또 답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어제 삼청동과 가회동 일부를 갔었고요. 제가 처음 가보는 곳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가까운데도 이렇게 매력적인 장소들이 많았구나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특히 가회동 일대를 걸을 때는 건물들의 색감이 다양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 경찰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경찰서가 주황색과 초록색의 조합으로 생긴 거예요. 경찰서는 회색이나 그런 좀 칙칙한 색깔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는 경찰서마저도 그런 특이한 색깔들로 이루어져서 참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선정한 장소는 북종오물이었고요. 제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연과 함께하는 북종오물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북종오물에서 가서 느꼈던 감정이 좀 특별했기 때문인데요. 그 북종오물이 원래는 임금님이 마시던 물처럼 되게 물이 맑고 좋은 곳이었다고 들었는데 어제 북종오물에 가서 보았던 것과는 좀 차이가 컸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물이 고여있고 그 안에 나뭇잎도 몇 개 있고 뭐 벌레들도 좀 있고 하면서 좀 물이 그렇게 맑아 보이지 않고 좀 더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와 이렇게 달라지면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 작소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 때 예전에 맑았던 그런 북조어물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게 인간들과 활용하고 또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북조어물의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북조어물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또 알게 된 사실들도 있는데 이 북조어물이 복원되면서 과거의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했고 지금도 충분히 복원해놔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긴 한데 이게 과거의 모습에는 더 좋았을 것을 생각하니 좀 그거를 못 보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임금이 마셨던 물이라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정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북촌을 그냥 관광지 정도로 생각하고 한옥마을 있는 관광지 저는 특별히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활동에 참여하면서 북촌의 많은 역사라든지 다양한 장소들을 알게 되면서 나에게도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는 장소고 이렇게 흥미로운 장소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전과는 좀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어제 답사를 하던 도중에 북촌의 관광객 제한 정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그 근처를 돌아보니까 상인들도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거주민과 상인의 말을 둘 다 들어서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한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강제적으로 모든 관광객을 일정 시간에 막는 건데 그것은 부작용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꾸고 싶고요. 저는 일단 북촌의 아름다운 경관이나 새로운 장소들을 먼저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제가 가회동 거리를 걸으면서 정말 좋은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해주고 만약에 같이 가게 된다면 그때는 거기서 이런 역사들도 있다고 알려주면 그때는 흥미롭게 받아들이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고등학교 2학년 3반 김준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이 되게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설명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활동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여기 북촌 일대를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되게 곳곳을 많이 다녔고 그래서 여기 있는 지리도 되게 잘 알고 있었는데 좀 색다른 시각으로 봤던 것 같아서 되게 뜻깊었습니다. 매번 가던 곳도 되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삼천동이랑 가회동 일대를 좀 돌아다녔는데요. 북촌에서 가장 유명한 골목도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사진 찍기도 좋은 곳이었고 일단 사진을 찍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좀 보이는 것도 많고 이거는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런 거를 계속 찍고 다니니까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벽의 패턴 그런 것들이 가장 사진을 많이 찍게 됐던 것 같아요. 벽 위쪽에 그 마을 주민분들이 만든 그런 작품들도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처음으로 봤던 거였습니다. 보면서 약간 되게 옛날 느낌 나면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 있잖아요. 1980년대라든지 제가 태어나지 않았던 그때 시기를 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좀 색달랐습니다.
저는 맹사성 집터를 주제로 꼽았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이 맹사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드라마에 있던 닥터 후에 있는 한 시즌을 참고했어요. 한 에피소드를 참고했는데 거기에 있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빈센트 반 고를 그 주인공들이 찾아내서 과거에서 현재로 같이 와요. 그래서 거기는 빈센트 반 고의 작품들을 전시해 놓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찍고 감상하고 그런 것들을 빈센트 반 고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그런 장면을 제가 좀 깊게 봤어서 그것들이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이거를 좀 대입해보면 싶다 내 작품에. 그래서 저는 이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현재로 와서 현재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자기 집이, 그리고 또 다른 풍경에 현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좀 이 사람들이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현재와 과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맹사성 집터라는 이 곳을 보면서 약간 사색하고 있는 그런 거를 장면으로 한번 재현해 봤습니다. 이 맹사성이 내가 살았던 곳이랑 거의 똑같은 집으로 이렇게 잘 보존이 되고 있구나,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존이 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거는 건물인데 제가 파노라마로 그때 둘러보면서 찍었을 때 우리 현대 가옥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건물들이 그라데이션으로 펼쳐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그거를 좀 여기서 작품에 담아내고 싶어서 이것과 이것이 좀 연결되게 만들었습니다. 뒤편에 또 다른 분의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약간 서양식으로 지어져서 이게 서양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지붕색이랑 이거의 지붕색이 다르죠. 이게 서양식으로 만들어졌다. 굴뚝도 만들어서 했고, 그리고 여기가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풍수지리를 되게 잘 아셨어요. 맹사성 집터가 뒤에 산도 위치해 있고 전체적으로 되게 기운이 세고 그런 풍수지리를 잘 반영을 한 그런 곳이라서 여기 보시면 뒤에 산도 집 뒤쪽에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 봤어요. 이게 완벽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제가 360도로 보는 거를 그려내고 싶었기에 여기 가운데에서 삥 둘러서 풍경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저는 삼천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가장 복원이 잘 됐던 곳이었고 다른 곳들은 다 약간 허물어지고 다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비석만 남겨져 있는 그런 곳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비석만 남겨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비석을 놓지 않고 그 대신 집을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도 박물관, 그리고 카페, 그리고 전망대 이런 것들로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게 그걸 바꾼 거죠. 이런 것도 되게 저는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관장님께서 되게 좋은 일을 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2층에 올라갔을 때부터 약간 기운이 느껴졌달까요? 처음에는 그게 기념품관으로 시작을 해요. 입구에 딱 들어가면. 저는 그게 사실은 좀 아쉬웠는데 문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서 장면 전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확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들어오면서 딱 정원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풍경이 딱 펼쳐지는데 거기부터 약간 좀 신선하고 무릉도원 같은 느낌도 있고 거기부터 되게 인상 깊었다. 거기에서 제 마음이 뺏겼던 것 같아요. 그 장소에. 저는 사실 북촌에 많이 다니면서 느꼈던 점이 북촌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베트남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국 음료수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북촌은 북촌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한옥을 그만큼 많이 보고 서울에서 한옥을 그렇게 많이 보고 하는 데는 북촌이 유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유지는 하되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면은 이벤트로 도로에다가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약간 그렇게 해서 좀 더 색다르게 이 한옥을 해치지 않고 뭐 네온 조명은 달면 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주민들이 많이 생활하지 않는 그런 곳에 한해서 네온 조명 같은 것도 달고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그런 이벤트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박물관 관장님의 말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관장님이 이 테라스의 한옥과 그 뒤로 이어지는 도시, 그 장면을 보시고 저한테 하시는 말이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우리가 더 열심히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저는 북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고요. 저는 노성훈이고요. 종로구 평창동에 거주하는 중앙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도시건축 비엔날레에 참여한다는 기회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재밌어 보여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북촌을 그냥 한국사 시간에 배우면서 한옥이 좀 많고 관광지로서 좀 이용되고 역사가 좀 많은 곳이다, 이런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특히 저는 박물관 같은 데를 답사를 해봤는데요. 이번 활동에서 그런 곳에서 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자세한, 예를 들어서 뭐 정세관 선생님께서 이런 한옥들을 매입하고 해체해서 분양을 했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배운 게 저의 지식의 확장에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그 양반 사대부들의 집으로서만 그 건물들이 남아 있었더라면은 저희에게 이런 경험이 오진 않았겠죠. 근데 그 정세환 선생님이 이런 거를 매입하고 해체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분양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한테 이런 것들이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가깝게 제 안에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작품의 제목은 제가 생로병사라고 지었는데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 모두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건물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건물이 살아있다는 거에 전제하에 건물이 낡고 병들고 죽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한옥이라는 거, 요즘 한옥을 관광지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한옥을 마치 박제해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북촌 한옥마을 일대를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녹슨 쇠, 파이프, 그리고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정말로 결합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건물이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파이프, 녹슨 쇠 이런 요소들이 건물을 외관상으로 해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온기가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살아가고 안에서 쉬고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 생각해서 이런 거를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런 점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평면적으로 2D로 그려내기보다는 오돌토돌한 입체를 사용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익숙함 속에 새로움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사실 종로구 거주민이라서 이 북촌에 올 일이 많은데 북촌을 빠르게 지나다니면서 이 한옥을 그래도 눈에 익혀두니까 익숙한 느낌을 많이 들었지만, 이 작품을 만들면서 사실 그렇게 주의 깊게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이런 건물들을 살펴본다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작품을 만들면서 신선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한옥마을이라는 콘텐츠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옥 관광지들을 박제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을 놀러 가면은 막 벅차거나 그런 느낌이 들기보다는 차가운 주검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한옥에서 살 수 있도록 정렬을 하고 권장을 한다면은 정말 그 자연스러운 한옥의 모습, 살아있는 유산의 모습을 진짜 사람들에게 느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촌을 옛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를 중점으로 소개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역사 깊은 장소인 것도 맞죠. 근데 그런 것만을 위주로 강조를 하다 보면은 실은 발전을 해 가야 되고 우리 문명도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데, 이 북촌은 그냥 옛 것의 장소로만 보존을 해놓고 난다면은 정말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박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이 살아있는 유산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면은 마냥 옛 것의 것만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 점들을 어필을 해서 정말 글로벌한 장소로 북촌을 또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어필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북촌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에 살고 있는 황태웅입니다. 저는 현재 중앙고 2학년 3반에 재학 중이고요. 전 처음에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몰랐는데
선생님께서 이거 설명을 해주실 때 우리 동네인 북촌에 대해서 알리는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되게 북촌에 대한 애정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역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북촌이라 하면은 약간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한옥 아니면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동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북촌이라는 동네가 단순히 이렇게 정적인 동네가 아니라 굉장히 동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면서 다양한 세대의 이런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굉장히 그런 트렌디한 동네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북촌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동네거든요. 옛날에 있었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북촌에 놀러오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예를 들어서 주얼리샵 아니면은 뭐 보드게임 카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걸 보면서 여기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답사한 동네는 가회동이랑 삼청동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은 조화와 따뜻한 치운정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치운정을 처음 갔을 때 비록 건물은 없었지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주변의 감사원과 약간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로 조화를 이루게 하고 싶었어서 그래서 작품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감사원 자체는 되게 돌로 된 건물이고 되게 차갑고 약간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 주변의 온도나 공기 등이 매우 따뜻했어가지고 그래서 감사원이 그렇게 약간 차가운 색상인 것과는 다르게 약간 오히려 느낌 자체는 저한테 약간 뜨겁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아마 이렇게 정자도 있었고 아마 그런 곳이었겠죠. 1920년대쯤에 무너졌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건물의 흔적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약간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촌은 사실 일단 전통적인 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동네지만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거를 시대가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북촌이 그렇게 바뀌지 않고 만약에 옛날 분위기만 그대로 남아있다면은 그게 오히려 북촌의 정체성을 약간 좀 저해시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북촌이 앞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되 항상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동적인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북촌이. 근데 사실 북촌이 이게 사람들의 거주지여서 지금 정책을 보니까 사람들을 통제하고 5시가 넘으면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주변에 계시는 상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계시는 주민분들이랑 상인분들의 정서 같은 거를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 관광객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수용할 것 같습니다. 제 정서의 배경입니다. 제가 원래 중구에 살았는데 중구였지만 그렇게 막 전통적인 분위기가 나는 그런 동네는 많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주변을 보니까 다 한옥이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보이고 이런 거는 사실 살면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약간 이런 트렌디함, 동시에 전통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약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인상적인 부분은 학생들이 생각이 참 깊고 장소를 바라보는 굉장히 넓은 시야 그리고 그 안에 복잡한 어떤 사회 문화, 역사적인, 지리적인 맥락들을 읽어내고자 하는 노력과 열정 더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장소에 얽힌 관계성 그리고 자신과 얽힌 관계성, 시간과 시대에 얽힌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다양한 깊이 있는 정말 어떤 때는 철학적이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보람있고 뿌듯하면서 너무 놀랍고 배울 점도 너무 많고 이 학생들이 정말 미래를 이끌어갈 만하다. 너무 훌륭하다. 전 사실 중앙고 교사라는 게 늘 자랑스러운데 어제 오늘 특히 더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워낙에 참하고 순하고 예쁜 아이들이라는 건 저도 익히 알고 있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어디라도 자랑하고 싶은 아이들인데 어제 오늘 정말 열심히 그리고 누구보다 의미 있게 활동을 해서 정말 이 시간 이틀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담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의 뇌리에는 아마 되게 긴 시간 되게 오랜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결과물을 끌어내는 거나 그 생각의 깊이랑 나중에 발표를 할 때에 그 결과물들을 끌어내는 걸 내가 같이 다니면서 그냥 조용히 같이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좀 놀라웠고, 이런 결과물을 끌어내고 이런 생각을 이 학생들이 하게 됐다라는 거를 접하게 됐을 때 저도 놀라웠고 새로웠고, 이런 부분들을 결실을 이렇게 또 맺는다는 걸 보게 되니까 조금 더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이 북촌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또 애정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본인이 매일 다니던 등하굣길에 대해서 어렸을 때 자주 가던 목욕탕이었는데 알고 보니 목욕탕이 없어졌다는 걸 내가 몰랐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 이런 아이도 있었고, 내가 맨날 등하교를 하는 언덕길인데 이 언덕길에 한옥이 하나 있는 줄도 몰랐다. 빌라촌 사이에 한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왜 이 언덕이 빌라촌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 한옥에 대한 색다른 발견,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의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아이들의 발표 내용, 그 다음에 글의 내용, 작품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깊이 있는 아이들의 이해도에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은평구 역촌동에 사는 중앙고등학교 박도현입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인문사회 아카데미 소속이거나 상체 수업 도시공간 연구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아는데, 제가 그 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인문사회 아카데미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막연하게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런 감정이 컸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담이 조금 줄어들고 재밌게 참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청계천 위에 경복궁, 창덕궁 그 언저리쯤에 북촌이 있다고만 알고 있었고, 가보거나 한 게 사실 많이 없거든요. 지금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들리거나 그런 거 빼고는 없었는데, 중앙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계속 생각했던 게, 입학하고 나서 되게 이 주변에 예쁜 카페들이나 한옥들 이런 것들을 되게 자주 보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아버지가 주말에 차를 타고서 여기 태워다 주시면서 이쪽으로 길로도 가보고 이쪽으로 길로도 가보고 차에서 핸드폰만 하지 말고 여러 길을 한번 둘러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신 이유가, 지금 이 주변에 예쁜 장소들이 많이 많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런 기회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저도 굉장히 뜻깊었고, 북촌에 대해서 몰랐던 장소들도 되게 많이 알게 된 것도 1차적으로 되게 뿌듯했고요. 팀 프로젝트에서 특히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와 다른 점 그런 거를 맞춰가면서 되게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4팀의 대표 주제가 공간의 다양한 변화이기 때문에 백인제 가옥이 그거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 백인제 가옥이 전통 한옥의 요소들하고 일제시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보시면 유리창이나 2층의 가옥 형태, 그리고 사랑채와 안채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가장 매력적이어서 이 백인제 가옥을 선정을 했고요.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빅 브라더 1941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조지 웰의 1984를 되게 감명 있게 읽어서 일제의 이런 무자비한 탄압이 브라더의 그런 무자비한 감시하고도 비슷하게 엮인다고 제가 느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설정을 했고요. 안에 내용물들을 살펴보면 재료들이 다양하게 구비가 돼 있어서 되게 많은 재료를 써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개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고요. 가장 이 작품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이 표현되어 있고 여기 일본에 표현되어 있는데, 백인재라는 사람이 독립운동가의 동시에 그 외과 의사이기도 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을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일제의 탄압을 이렇게 막아주면서 이 사람들이 약간 안락처처럼 웃고 있는, 안락처처럼 행복하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백인재라는 사람이 당시 지식인이면 친일 행동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한데,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이러한 내용을 작품에 좀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백인재라는 사람이 지은 병원 이름이 백병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덕으로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덕을 굉장히 중시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이 저는 더 마음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만드는데 제가 만약에 당시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저는 분명히 이 사람처럼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희생정신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주도자 역할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백인재라는 사람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고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북촌이 제가 알기로는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로 북촌 쪽을 한옥 쪽을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씀해 주신 안내원이 되게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저도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따라갈 것 같아요. 북촌이라는 마을이 서울의 어느 곳을 찾아봐도 없을 만큼 되게 전통이 잘 드러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전통적인 면모를, 전통적인 특성을 잘 살려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북촌은 사랑이다. 서울 어느 곳을 가도 이러한 전통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한옥 가옥뿐만 아니라 대동길을 이렇게 오르고 내려가다 보면 인상 깊게 생각했던 점 하나가 오래된 떡집이나 GS 편의점 그리고 쿠키집 이런 데를 가보면 다 사진이 하나씩 걸려 있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개동의 어떤 사진관에서 그 동네 한 3, 40년 전에 주민분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실 때 같은 사진을 찍고서 걸어놓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약간 향토성 그런 분들이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학동 사는 박하윤입니다. 학교에서 인문사회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이지원 선생님께서 인문사회 아카데미 친구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셔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거를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어렵고 힘든 점도 많았는데 새롭게 알게 된 점도 많아서 되게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원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천 한옥마을에 한번 와봤었는데 되게 한옥이 많고 예쁜 곳이구나 생각을 했고 그 한옥마을 중심으로 많이 알고 있다가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 이런 장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처음 하는 장소들 그런 장소들 가보면서 부천에 얽힌 역사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작품의 제목은 조화의 중심이고요. 제가 갔던 장소 중에 백인재 가옥이라는 장소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제목이 조화의 중심인 이유는 그 장소에 방문했을 때 한옥하고 식물 여기 보시는 풀밭,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돌로 된 계단 한옥에도 이렇게 나무가 쓰였고 이런 재료들이 되게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있어가지고 그 모습이 되게 인상 깊어서 조화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공간에 처음 가자마자 나갈 때까지 되게 편안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연 가까이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한옥이 창문을 한지나 그런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유리 창문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익숙한 재료가 저한테 평소에 많이 보던 재료다 보니까 편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돌아봤던 장소들은 한옥도 많았고 안동교회 같은 것도 되게 오랫동안 보존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어서 되게 바뀌지 않는 모습에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북촌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개선은 하는데 이런 북촌의 역사가 담긴 그런 장소들을 훼손하거나 약간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북촌은 제2의 집이다. 사실 중앙고등학교 오면서 제가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북촌이라는 공간에서 보내고 있기도 하고 1년 조금 넘게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동네라고 느끼고 있어서 제가 원래 살던 곳이 제1의 집이고 북촌이 제2의 집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되게 가까워진 것 같아서 제2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대문구 사는 중앙고등학교 박준호입니다. 인문사회 아카데미에 2학년 때 들어와서 서울 건축 비엔날레라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가하게 되었고요. 평소에 미술 작품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는데 미술 작품을 만들어보는 그런 계기가 굉장히 소중했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협력하는 계기가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숙사생이고 또 중앙고등학교를 1년 이상 다니고 있지만서도 북촌이라는 곳에 사실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거든요. 기숙사에서 항상 그냥 공부하고 학원 가고 또 집 가고 그런 거 반복하면서 사실 이 관광객들이 워낙에 많이 오는 이런 북촌이라는 곳에 제대로 관광해보거나 아니면 제대로 느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촌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처음 알게 된 관광 명소들도 가보면서 한층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인제 가옥이랑 안동교회 뭐 이런 여러 곳 돌았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곳은 정독도서관입니다. 왜냐면 제가 정독도서관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 중앙고등학교에 오기 전부터 유일하게 가봤던 곳이 이제 정독도서관이었고, 평소에도 자주 애용하는 곳이어서 정독도서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의 제목은 희망과 만남입니다. 제가 정독도서관에 처음 갔을 때 항상 느끼는 것은 꽃과 이 사람들의 이런 조화, 그리고 굉장히 앞에 있는 분수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또 흰색의 옛 경기고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흰색의 본관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시원하다는 느낌 받아서 이쪽에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 수험생분들이 고시 공부 같은 거, 뭐 고사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기와 같은 거를 이런 벽난로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붉은색의 계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이 벽난로의 불꽃 같은 거를 이제 북촌의 아이덴티티 같은 그런 느낌인 빨간 벽돌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독도서관이 워낙에 이제 데이트 코스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리고 만남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정독도서관의 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문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모습을 형성했습니다. 북촌의 그런 가장 큰 장점을 살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만남의 공간,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력으로 이제 광고나 홍보를 하면서 좀 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것 같고, 거주민들의 문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이 거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특별 관광구역으로 돼서 5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려를 해서 거주민들의 편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북촌은 이음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국밥집이 있는데 그 국밥집을 가면 항상 중앙고 학생들을 알아보고 대동세무고 학생들이나 뭐 이런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 보고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정으로 단골이 되고 계속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 간에 이런 교류가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북촌이라는 곳이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목적만이 아니라 거주민과 관광객들 사이의 이런 교류, 고등학생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이런 밥집에서도 이런 점을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정이 잘 묻어나는 장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자주 느끼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중앙고를 다니고 나서 북촌에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느끼다 보니까 북촌이라는 곳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따스한 공간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스토리맵을 제작을 했는데요. 스토리맵을 2가지 버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학생들의 작품을 콜라주하는 방식으로 하고, 북악산의 그 지형을 살리고 그 북악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사라진 옛 물길을 살려내는 그러한 스토리맵을 하나 만들었고요. 또 하나의 작품은 파사디시 패치워크라고 해서 학생들의 작품이 지도의 모습으로 결과적으로는 띄지만 그냥 한 번에 봤을 때는 지도인지 알아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그리고 학생들의 작품이 골고루 보여지되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티브한 그런 이야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작품으로 어떻게 또 비주얼로 이런 걸 풀어낼 수 있을까 조금
맨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행히 좋은 팀원들을 만나고 생각보다 더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는 학생들의 이미 작업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작품들이 더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내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더 비주얼로 부각시켜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고, 좀 신이 났었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집중해서 해서 처음 아웃컴이 나왔는데, 아이들 작품이다 보니까 제 시점에서 이제 성인들이 한, 무슨 아티스트들이 한 작품처럼 뭔가 완성도가 엄청 뛰어나거나 그러기보다는 정말 아이들의 순수한 감정으로 만들어낸 아웃컴이잖아요. 아이들의 개성이 하나하나 살려있는, 정말 아이들이 했다고는 말하지만 아이들이 썼던 재료나 컬러들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그걸 뭐 변형을 한다거나 흑백으로 만들어서 좀 누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아이들 거를 살리면서 거기에 제 거를 덧붙여서 그게 시너지 효과가 배로 났던 것 같아요. 한번 나와. 앵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거주하고 있는 중앙고등학교 118기 학생 서정환이라고 합니다. 이 서울 건축 비엔날레를 이제 검색을 하였더니 거기에 정말 많은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뭔가 공간을 표현할 수 있고, 인간의 그러한 마음 양식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작품을 한번 서울 건축 비엔날레를 통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북촌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뭐 지형도 잘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지 못했었고, 정말 모르는 것도 많았었는데, 서울 건축 비엔날레를 통해서 북촌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몰랐던 곳을 많이 발견해서 이제 돌아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북촌의 많은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작품의 제목은 정지용 작가의 백록담에 나오는 구절을 조금 인용하고 변형하여서 만들었는데요. 저희 작품의 이름은 한나절 포갠 북촌은 쓸쓸하다입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내려다 보이는 한옥의 그 모습은 정말 다층적이었고 정말 비좁아 보여서 굉장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내가 저기를 갈 일이 있을까? 정말 뭔가 너무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그 분위기에 좀 몸이 얼어붙었었는데, 이제 막상 북촌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공간이 나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처음 가보는 것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되어서, 사실 북촌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지만 내가 찾아보지 않았던 것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북촌에 감정이입이 돼서 이 북촌이 얼마나 쓸쓸할까, 이런 아름다운 장소를 품고 있음에도 나와 같이 사람들이 잘 찾아보지 않으니 얼마나 쓸쓸할까 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북촌의 한옥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변함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사람이 살아있듯이 장소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옥을 잊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사람이 숨쉬듯 장소가 똑같이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작품에 이렇게 두 가지 색깔만으로 쓸쓸한 분위기를 더하여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색깔만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색칠을 하는데 되게 북촌의 정말 다채로운 분위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빼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저는 다시 생각해 볼 때 쓸쓸함이라고 하는 감정에 조금 더 주력해서 이제 만들려고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감안해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답사를 했던 동네는 정말 많은 그런 건축물들이 사라졌던 걸 이제 볼 수 있었던 곳인데요. 이제 덕성여고 옆에 풍문여고가 있었는데 그 풍문여고가 이제 공예박물관으로 새로 이제 운영이 된다는 사실에 정말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물 자체는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월을 관통하는 그 건축물은 그 자체로 역사라고 생각하는
하는 부분인데 풍문여고 같이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고 그렇게 새로운 이제 용도로 다시 거듭나게 된 건물들을 보면은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완전히 변형을 하는 것이 아닌 절충한다는 느낌으로 추가적인 용도로 건물들을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북촌은 마음속의 거울이다. 제가 말했듯이 북촌은 굉장히 쓸쓸하다고 이제 작품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근원적으로는 쓸쓸하고 고독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북촌은 어찌 보면은 저의 그리고 또 그냥 모든 사람의 쓸쓸함을 나타내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중앙고등학교 2학년 이서준입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활동이라 생각해요.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활동에 지금 참여해본 결과 조와 함께 만드는 것도 재밌고 저만의 생각을 담아낸 작품을 만드는 것도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학교 오기 전에는 북촌은 그저 그냥 한옥마을만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 학교 오고 나서 그리고 이번 활동을 계기로도 북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고요. 특히 학교를 1년 넘게 다니면서도 북촌을 잘 몰랐던 것 같았는데 어제 답사를 하면서 저에게 많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동네는 이제 송현 쪽으로 가가지고 개동길로 와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이 작품은 오던 길에 조선화학회 터를 봤는데 이 장면이 특히 인상 깊었던 이유가 학교 선생님이 같이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영화 코코라는 것에서 멕시코에서 죽은 자의 날이 멕시코인들이 죽은 자들은 완전 잊기 전까지는 아직 죽은 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서 유래한 것처럼 이 조선화학회 비석도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저 사람들이 그냥 길로만 여기고 지나갔을 텐데 이 조그만한 존재 자체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끔씩이라도 볼 수 있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해주는 그런 좋은 비석인 것 같아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잊지 않게 해주는 비석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한옥만 있고 전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석 옆에 거대한 크기의 콘크리트 건물들이 있는 걸 보니까 약간 세월의 흐름도 느끼고 무상감도 느꼈고 그리고 살짝 쓸쓸하고 이 거대한 존재들에 압도당하는 느낌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이 없었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나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해줘서 그래도 의미가 나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감정기 이후로 또 북촌이 유리창으로 바꾸고 현대식 가옥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점에서 과거의 전통성은 좀 잃어버렸으나 그래도 현대 가옥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카페 그리고 파스타 집 같은 그리고 또 빙수집 같은 다양한 상가들도 생겨가지고 저는 계속 이대로 발전해도 좋다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북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먼저 더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더 장려할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길거리에 가봐도 외국인들이 매우 많고 날이 추워도 더워도 계속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그저 전통마을 그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올 수 있고 한국인들도 더 많이 올 수 있게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를 많이 찾아오게 할 수 있게끔 다양한 것들을 해서 더 예쁘게 북촌을 꾸밀 것 같습니다. 나에게 북촌은 인생의 일부이다.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이후 전에는 그저 북촌을 관광지로 생각했던 만큼 북촌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는데 고등학교 진학 후 3년 동안 이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되면서 개동길도 계속 다니고 북촌의 구석구석까지 다니게 될 기회가 많아져가지고 정말 제 인생에 많이 남는 기억 같습니다. 저는 성동구 옥수동에 살고 있는 중앙고등학교 2학년 조윤재입니다. 북촌을 거의 기숙사에 살고 있어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같이 살고 있는데
학원만 왔다 갔다 할 뿐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지역에 대해서 더 알고 새로운 점을 알아가지고 좀 더 그 정체성에 저의 몸을 같이 해가지고 더 즐기고 싶은 마음에 참여했고 활동을 하면서 그 점이 확실히 더욱 북촌에 어떤 게 있는지 더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더욱 즐겁고 이런 이쁘고 멋진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졌습니다. 학원 오고 가면서 외국인들밖에 많이 만나지 못하고 그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저 그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광 명소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저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활발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고 한옥이나 또 한옥 외에도 현대적인 것들도 되게 다양한 게 있어가지고 체험도 하고 즐기면서 학생들도 많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대미술관이랑 국군 병원, 종친부를 갔었는데 거기에 세 장소가 각각 과거와 현대 그리고 미래 이런 건물들이 있었는데 세 개의 건축물이 한 공간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연대표를 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그린 작품도 그와 비슷하게 열쇠를 그렸는데 북촌의 열쇠인데 여기서 차례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한번 나타내봤고요. 북촌길을 지나가면서 그 레드존이 설정된 길거리를 갔는데 레드존이 딱 5시가 되자마자 거기 있는 관리인께서 사람들 오고 가는 거를 막고 상인분들은 현수막에다가 이런 불합리하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인과 주민들의 살짝 불협화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내에서 같이 공생해야 될 주민분들이 그렇게 불화를 일으키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조화로운 세상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북촌이란 열쇠를 통해서 굳게 닫힌 문을 열어서 상인분들과 주민분들의 조화로운 세상을 나타내려고 그림에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배경을 노란색으로 밝게 한 이유도 어릴 때 편견과 오만 그런 생각 없이 즐겁게 뛰어놀던 그런 마음을 담고자 어릴 때 그 동정심을 갖고 서로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노란색으로 밝게 칠해봤습니다. 역사 수업 때 받는 수업들은 대부분 오로지 성적을 받기 위해서만 외우고 암기하는 그런 역사로만 받아줬다면은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북촌을 지나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은 제가 시각적으로 보고 후각적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또 촉각적으로 벽돌을 만질 수 있고 사람들의 설명을 청각적으로 들으면서 다양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오로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그런 정체성 형성을 위해 가지고 공부하고 탐험하는 모습이 이렇게 한 장소에 있으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과거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과거부터 중세 그리고 근대 현대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한 장소에 있다 보니까 또 그 속에서 세월의 야속함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건물을 보면서 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미술관을 가면서 느껴봤는데 미술관에는 시청각 자리를 듣고 또 촉각적으로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있던 건물들을 복원한 건 대부분 그 모형만 복원할 뿐 사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시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실감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청각, 촉각, 후각 이렇게 다양한 감각들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그 건물을 복원하거나 유지하면서 그런 요소들을 추가로 더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실감나고 옛날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나에게 북촌은 집이다. 지금 개동길을 지금 몇 번 오고 가는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정말 많이 오고 가는데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더라도 학업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나 가족과 함께 한번 와보고 싶은 집 같은 존재가 북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기획 의도부터 송영광장에 전시되는 커다란 2D 전시물로만 이것을 완성작으로 하나만 내지 않겠다였었습니다. 그 2D 이야기 지도만으로는 북촌에 있는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 또는 일상의 이야기, 또 학생들의 감정의 이야기, 학생들의 참여에 대한 이야기, 또 대표 창작자와 공동 창작자들의 참여에 대한 이야기, 생각들, 감정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한 많은 스토리, 겹겹의 스토리들을 온라인상의 지도로 만들어서 이것을 대중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다라고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맵셔네어라는 지리적 그 연구 기반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온라인 디지털 이야기 지도를 만들었고요. 많은 방문객들이 그 QR코드를 접속해서 그 온라인 디지털 이야기에 들어가서 북촌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을 알게 되고 또 학생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들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가진 북촌에 대한 이야기나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들을 직접 올려서 함께 완성해 나가는 그런 지도로서 기획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방문객들과 함께 완성해내는 그런 지도로서 기획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또는 그림으로 또는 사진으로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작품에 있는 QR코드를 접속을 하면 인스타를 통해서 맵셔네어라는 그 온라인 디지털 이야기 지도에도 접속이 되고 유튜브로도 들어가실 수가 있고 또 인스타 자체에도 저희가 많은 이야기거리와 영상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촌의 색다른 매력에 빠져들었으면 좋겠습니다. SNS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북촌 하면 그냥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관광 명소, 한복 입고 몰려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마을인데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이 숨어있는 숨은 명소들도 많고 숨어있는 이야기도 많고 그 안에 이렇게 켜켜하게 소소하게 쌓여있는 여러 가지 숨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그런 동네라서 그런 재미있는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알게 되면은 조금 더 북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북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동네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개념도 좀 새롭게 열리고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차원이 좀 생기면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이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북촌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동네인 줄은 몰랐어요. 한옥이 예쁜 동네, 그리고 뭐 한옥이 예쁜 그런 카페가 있는 곳 이런 정도로만 알았었는데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다양한 이야기도 정리하면서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고 또 어제 오늘도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또 프로젝트를 진행해봤는데 또 아이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또 말도 잘하고 생각도 깊고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히려 또 반성하고 배워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9월 말에 이제 전시를 시작한다고 송영광장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부터 너무 제가 좋아하던 장소고 저의 첫 직장이고 원래도 북촌이랑 광화문 쪽을 워낙 좋아하던 사람이고 잘 가던 사람이고 그곳에서 제가 한 디자인 팀이랑 함께 한 것이 이제 전시가 된다고 했을 때 계속 설레는 마음으로 그 큰 비주얼적인 것을 전시 시작하고 지나갈 때 너무 되게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워낙 좋아하던 장소에서 특별한 기획으로 북촌에 대한 역사나 지금 현재나 지금 앞으로 향후 흘러갈 그런 시간들을 함축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에 참여하고 그거를 또 시민들이 본다는 그리고 직접 참여하는 맵셔네어 같은 앱을 통해서 그런 걸 이제 작가님께서 기획하신다는 걸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한 것 같고 살면서 이렇게 어떤 팀에서 열정적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경우를 잘 겪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만큼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행사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할 일도 많아서 약간의 힘듦은 있긴 한데 열정적인 분들과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촌과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SNS, 그러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